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멘델의 유전 질환입니다. 멘델 유전 질환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잘 따르는 유전 질환을 뜻하고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전자의 위치가 이제 보통 염색체이냐 성염색체이냐, 그 다음에 해당 형질이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보통 염색체 우성, 보통 염색체 열성, X염색체 열성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X염색체 우성은 이제 드물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Y염색체는 이제 되게 불임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이제 X염색체 열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가계도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계도가 주어지면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져봐서 앞에서 언급한 그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판단하실 때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될 거가 이제 첫 번째로 빈도, 그러니까 정상인과 환자의 빈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래서 빈도가 많으면 우성, 빈도가 적으면 열성이고, 그 기준은 약 한 2분의 1 정도의 빈도다 그러면 우성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적다 그럼 열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비는 이제 환자들의 성비인데요. 어느 특정 성에 환자가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성염색체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남녀의 성비가 서로 비슷하게 발병을 한다 그러면은 성염색체보다는 이제 보통 염색체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가기도를 예로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 가기도가 그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세대 가기도를 보면 4명 중에 이제 2명이 환자니까 2분의 1, 빈도는 2분의 1이고, 남녀의 환자가 각각 한 명씩 있어서 1대 1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런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보통 염색체 우성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여기 이 3세대의 이 여성 한 분이 이제 환자가 아닌데, 부모가 모두 환자가 아닌데 이제 다음 세대 환자가 2분의 1이나 발생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염색 우성 질환에서는 이제 투과도 페니트런스라고 하는 거 있죠. incomplete penetrance라고 하는데요.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를 이제 투과도, 불완전 투과도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유전형은 있지만 발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염색 우성 질환에서 간혹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 집안이지만 부모 중에 한 분 모두 환자가 아닌 경우, 왜냐하면 우성이라면 반드시 부모 중에 한 분은 이제 환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불완전 투과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통 염색체 열성 질환,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은 성비 1대1에 가까워야 되고요. 열성 질환이니까 이제 거의 4분의 1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환자 자체가 이제 많지 않아서 둘밖에 없지만, 남자 1명, 여자 1명, 어느 특정 성에 몰린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세대를 봤을 때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의 빈도라서 이건 열성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종합해보면 가계도
판단을 하실 때 이 경우도 이제 보통 염색체 열성 질환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염색체 열성 질환은 이제 열성 유전자 두 개가 이제 만나야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발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근친결혼 간에 열성 유전자가 만날 경우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교과서나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염색체 열성 질환을 언급을 할 때 이런 근친결혼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는 보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부모 양쪽이 다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성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윗세대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부모도 이제 보인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염색체 열성 질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염색체 열성 질환. 마찬가지로 성비를 보면 남자 환자가 셋, 여자 환자가 1명이니까 절대 다수가 이제 남자 환자라서 특정 성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대를 본다면은 이제 8명의 이제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1명만 발병한 걸로 봐서는 우성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와 관련되어 있는 열성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제 성염색체가 XY고 여자의 경우는 성염색체가 XX이기 때문에 열성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이 X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발병을 하고 여자는 이 열성 유전형을 2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서 해야 발병을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발병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남자 환자의 발생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과기도는 이제 X염색체 열성 질환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델 유전 질환, 특히 대표적인 가계도 3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에게 기대하는 그런 능력은 대표적인 가계도, 물론 이 가계도가 복잡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가계도가 있는데요. 그런 가계도 말고 대표적인 가계도가 제시되었을 때 이게 멘델 유전 법칙에 따르는 유전 질환 중에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통 염색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아니면 X염색체 열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멘델 유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